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0학년도 영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fx, gx 다 가르쳐준 상태에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성함수를 구해서 풀어도 되고 각각을 구해서 풀어도 되고 풀이법은 좀 다양할 수 있는데 문제의 취지랄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순서가 이렇게 좀 뒤바뀌어집니다. 이런 것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런 내용으로 좀 짐작을 한다면 이런 풀이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의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풀어야 된다. 이때 이제 f 역함수의 마이너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a라고 해주면 fa는 마이너스 1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가면 진행되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a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의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역함수에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역시 이런 걸 b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2의 역함수해주는 그런 걸 b라고 해주면 자, g에다가 b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3b인가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1은 골,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b는 골,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 해서 답을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2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합성함수를 구해서 그 다음에 처리해도 되겠지만 그냥 1번 문제니까 그냥 주어진 그대로 우리가 좀 배운 게 있으니까요, 그죠? 합성함수의 역함수 하게 되면 각각의 역함수인데 순서가 뒤바뀐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제 배운 이론들을 좀 그대로 써먹는 형태로 이용해서 좀 풀이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됐죠? 풀이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연습들을 해도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살펴봅니다. 무리식이 주어져 있는데 실수에 주어진 값이 실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는 무리함수가 좀 정의되어라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다. 이 부분들이 무리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가는 즉 x 플러스 3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무리함수에서 기본이 되가는 그런 형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x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항목이겠죠. 자,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계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니까 7개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나오는 기본 범위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값인 1,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증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요 이렇게 이제 통분을 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x-1, x-2 이렇게 통분한다고 생각해주면 a에 x-1 곱하기 되겠고 b에다가 또 여긴 또 곱하기죠. x-1 곱하기 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다. 자, 1, 2가 아닌 부분들에서는 전체에다가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그냥 약분해서 똑같아지는 거죠. 결국은 분자에 있는 부분들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x에다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a는 이꼴 1 처리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되겠고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요. b는 1 이렇게 처리돼서 가볍게 a 값, b 값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그럼 답은 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유리식 형태에서 식 정리만 좀 하게 되면 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죠. 나중에 이제 항등식 형태의 표현에 대해서 그럭저럭 아이디어를 좀 이론들을 좀 결합시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식 정리만 잘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3 또는 5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니까 두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자릿수의 합이 3이 되어라. 또 한 번은 더하기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5가 되어라.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앞자리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1 올 때, 2 올 때, 3 올 때 처리해주면 되겠죠. 굳이 숫자를 쓴다면 2, 0, 2, 1, 2, 2, 1, 3,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가지입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합이 5가 될 때는 1, 2, 3, 4, 5 이렇게 12자리에 오는 숫자를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5가지 합쳐서 8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가지수를 카운팅하면 되는 거니까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잡지 N권, 소설책 2권, 시집 3권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 책끼는 서로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웃한다. 이웃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서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묶어라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원리를 좀 지켜가면서 좀 계산하라. 열심히 했더니 뭐 144가지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좀 잡지, 소설, 시집 이렇게 좀 묶여져 있으니까요. 3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이라면 3팩토리얼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다음부터를 잘해야 됩니다. 묶어져 있는데 자체 내에서 N권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소설책도 순서를 또 바꿀 수도 있고 시집도 순서를 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144다 처리가 되겠고 6 곱하기 N 팩토리얼에다가 2 곱하기 또 그러면 6 곱하기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이 144인데 약분이 잘 해야 되는데 자, 뭐 144 이렇게 좀 쓰고요. 뭐 약분을 좀 하면 되겠죠. 36에다가 7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약분이 좀 되는 거군요. 72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n 팩토리얼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와우. 그러면 뭐 가볍게 n은 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행히 뭐 계산이 좀 깔끔하게 잘 풀이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리를 좀 잘 지켰습니까? 이런 얘기죠. 이웃하면 풀이 원리 묶어서 한 덩어리처럼. 그래서 잡지 한 권, 소설책 한 권, 시집 한 권 이런 형태로 좀 3개를 열심히 나열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 자체 내에서 이제 자리 바꾸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논리 절차를 좀 어떻게 잘 지켜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점검하면 어느 정도는 좀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x가 주어졌는데 x에서 x로 함수 열심히 만드는데 항등함수에 따라 이런 얘기는 항등함수란 말이 대입해준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자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는데 이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a값은 1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값이 1일 때는 역시 0보다 크는 곳에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1 빼기 2 더하기 b 결과는 또 1이 돼야 되겠죠. 항등함수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값은 얼마인가요? b값은 또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더하기 해서 3 구해가는 거니까 뭐 그 마지막 처리는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항등함수 그러니까 용어 정의 형태의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열과 조합, 기호 공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n 퍼뮤테이션 3, n부터 최고 숫자를 줄여가면서 3개를 좀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 되겠고요. n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이 부분들은요 n 컨비네이션 3으로 좀 고치는 게 가능하죠. 여기 합이 n이 되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똑같은 계산 결과 모양인데 이번에는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좀 나눠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우, 그렇게 되게 되면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가 공통이 되겠고 통분하게 되면 6분의 7 처리가 되겠죠. 이 결과가 140이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약분하게 되면 뭐 20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세 개의 곱으로 좀 표시해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요 20을 5 곱하기 4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6 곱하기에서 6 곱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6, 5, 4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 형태. 자, 그렇게 되면 뭐 가장 큰 숫자가 6이랑 딱 매치합되는 거니까 자연수 n은 6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기호 사용하는 방법 뭐 계산 이렇게 되고 조합에서는 여기 좀 같은 거 하나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만 좀 이해하게 되면 뭐 둘 합쳐서 계산하는 결과 140 무난하게 풀어가겠죠. 대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3차식 전개해가지고 뭐 인수분해한다고 안 될 건 없겠지만 좀 식이 좀 길어져 가는 거니까 이웃한 세 개의 숫자의 곱이다 이런 걸 이용해서 수 구성을 좀 이렇게 좀 찾아가는 것이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다 이런 것도 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계산할 땐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x를 정육을 하는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요. 두 함수가 좀 같게 된다. 그러면은 x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나온 이 결과 둘이 서로 또 어떻게 되죠?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방정식 풀이해야 되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그냥 두 개씩 묶어볼까요? x제곱에 x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공통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 쓰고요.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x 값은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좀 나올 수 있겠다. 참 이런 숫자들 대입했을 때면 이제 결과가 같아지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제 여기서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x 집합이라는 것은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돼 있고 x를 만든 것은 이런 두 개의 숫자로서 구성돼야 됩니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2의 제곱해서 부분집합 개수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좀 딱 나왔다고 해서 집합 뭐 이렇게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막 집합 하나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원수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빼서 정답은 3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풀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들 이런 거 좀 점검해 가면 또 정의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큰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요. 집합이 뭐 1, 2, 3, 4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1, 2, 3, 4에서 1, 2, 3, 4로 이제 대응돼 가는 건데 뭐 1은 4로 대응된다 좀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3은 또 1에 대응된다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시 역함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성질을 이용하면 f2는 3이다. 그러니까 2는 또 3으로 대응된다.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숫자 하나는 4는 뭐 자동으로 2로 대응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역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f 역함수 2를 구해달라. 거꾸로 가는 그런 형태니까요. 뭐 거꾸로 가면 되죠. 뭐 2가 무엇으로 대응됩니까? 물어봤으니까 4예요. 풀어가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부분들 f 역함수의 이 부분들 이렇게 처리되면 이거 뭐 항등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4가 되겠죠. 원래 대표해준 숫자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계산 결과는 답 8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함수 대응 관계에서 주어진 정보들이 뭐 이렇게 막 무지하게 많이 주어진 정보니까 내용 정리만 조금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뭐 부담감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유리함수 주어져 있는데 정역 주어져 있고 이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주어져 있네요. 뭐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겠죠. 유리함수 그래프 정근선 x 값이 일단 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값이 2 정도 처리가 쫙 됐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플러스 3이니까 쫙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자, 뭐 정근선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그래프가 좀 대략 그려져 있는데요. 정역을 보니까 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이 2니까요. x값이 2보다 큰 이런 그래프 부분 좀 열심히 그려야 되겠고, 자, 정에 또 x값이 마이너스 2 처리되면 그보다 또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프 모양들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최대값 구해라. 그러면 x가 2일 때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2 더하기 1 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결과가 3입니까? 해서 이제 결과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작은 값은 x값이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또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분의 3 더하기 2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풀리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저 이렇게 하면 뭐 둘 좀 합해서 답을 이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 다음 마지막 산수는 좀 가볍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그래프를 좀 확실하게 좀 그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정의역 표시해주고 그렇다면 뭐 최대 최소 풀어가는데 뭐 절차 밟아가듯이 처리하게 되면 뭐 큰 무리 없이 가능한 건데, 자, 이렇게 뭐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이것도 또 나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부분들 최대 최소는 사실 그래프 그림에 대면 매우 평이하다는 그런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문제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 살펴봅니다. 집합 x 1, 2, 3, 4, y 집합 1, 2, 3, 4, 5, 6 되어 있는데요.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대입해주는 숫자가 크면 나온 결과는 점점 커져가라. 뭐 증가함수다 이런 얘기죠. 증가함수 이런 형태가 좀 성립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뭐 2는 3으로 이렇게 좀 조건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거는 뭐 벤 다이그램 그려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메모해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 2, 3, 4, 5, 6 이렇게 처리되는데 1은 반드시 좀 3으로 대응되어라 이렇게 해서 뭐 결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1이라는 숫자는 그러면 1, 2 쪽에 대응돼야 되겠죠. 3, 4는 4, 5, 6 쪽에 대응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두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가 점점 커져야 되니까요. 4, 5, 6 중에서 대응될 원소 두 개를 좀 선택하면 되겠죠. 3 컨비네이션이 해서 만약에 4, 6 선택하면 뭐 3은 4, 4는 이렇게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 대응할 가지수만 선택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 곱하기 3 처리해서 전체 계산 개수는 뭐 6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조건에 해당하는 F는 3이다 이렇게 메모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증가함수 형태가 되어가는 거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뭐 단순한 벤 다이그램 그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처리하게 되면 또 나름 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 대응해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이 별것도 아닌 벤 다이어그램 있죠.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는 얘기는 여기다 이제 메모를 하라는 얘기죠. 메모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이제 풀어가는 이런 과정 좀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냈네요. 자, 그렇다면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x-1, 3의 x-1, -3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 처리돼서 알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그리라면 뭐 점근선들을 쭉 x가 이제 1이 점근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3대 되나요? 1, 2, 3 해서 3 점근선 표시 쫙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돼 있으니까 1, 3, 4분면 형태로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형태를 좀 취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뭐 0을 대입해 줄 때는 마이너스에 돼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그려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살펴볼까요? 정역은 x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분모가 0 되면 안 되겠고 치역은 정근선이 이렇게 3 되는 거니까 3이 아니다.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근선은 또 다 1, 2, 3번은 뭐 거의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4번은 1,3에 대해서 대칭이다. 와,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역시 맞는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 특정한 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놓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3, 4분면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이 좀 잘못된 내용. 3, 4분면 지납니다. 5번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려놓고 보기를 보게 되면 보기 자체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유리함수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무리함수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 속에 넣어두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무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졌군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은 것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참 무리함수도 이제 그래프가 매우 중요한데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공부하려면 일단은 이렇게 루트 x 2, 4분면 방향 루트 마이너스 x, 3, 4분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4, 4분면 마이너스 루트 x. 그러니까 4분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가는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루트 4x 모양으로 보면 이제 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1, 4분면 방향으로 이제 그려가는 그런 형태다.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뭐 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루트 4 공통의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갈 때, 자,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라,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점을 2,2점 딱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4분면 방향 그래프를 딱 그려가는 형태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 모양 정해놓고 이제 보기 좀 볼까요? 정역인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다. 지역도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다. 요거 뭐죠? 아, 요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군요. 지금 4 부분들이 루트 바깥으로 뚝 이렇게 튀어나가면 이 부분들은 2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도 처리가 되는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2 루트 x 이런 걸 평이동한 것이다. 역시 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x 값이 커져가면 y 값이 점점 뭔가 좀 작아져 갑니까? 근데 점점 커져가죠. 부동호 거듭비가 커야 되니까 요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1, 4분면만을 지납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무리함수 그래프 역시 어떤 사분면 쪽으로 그래프를 해 기본 형태에 대해서 그걸 좀 평행이동 대체해가는 그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좀 이해해가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라는 사실 명심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다음 유리수의 그래프 중에서 평행이동만으로 이용하여 서로 겹쳐질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기본 유형을 물어본 거죠. x-3 처리되어 있으면 1번은 x-3 플러스 3에 플러스 5가 되겠죠. 5, 이 부분들이 이제 그래프 모양으로 결정되는 그런 식이 되겠고, 두 번째 건 x 플러스 2 두 배 돼 있으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럼 7이 되는데요. 당장 두 개 중에 하나가 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걸 보게 되면 x 플러스 3 처리가 되겠고, 두 배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럼 1번이 답이군요. 서로 다른 형태니까. 그래도 조금 더 다른 걸 좀 살펴보면 x 마이너스 1에 자, 이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보고 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또 마이너스 7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 역시 계속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한번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두 배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되니까 마이너스 7 다 똑같은 거니까 2, 3, 4, 5 그래프 모양이 다 평행이동에서 해결이 되겠죠. 자, 1번이 그래프 모양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리함수를 공부하게 되면 x분의 k를 공부할 때 이 k 값이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양수냐 음수냐 그러면 사분면이 결정되겠고, 이 절대값이 크면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 주는 부분. 그러니까 이 값이 좀 같아져야 평행이동에 의해서 겹쳐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곱하기 한 것이 양수고 더하기 한 결과가 그렇게 됐을 때 다음에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런 부분들은 xy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해보면 되니까 x 플러스 y 값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5분의 2에다가 xy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봐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된다면 주어진 식에서 x 플러스 y 5분의 2 합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 xy분의 1 이렇게 곱에 대한 정보 이런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평균을 좀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5분의 2 처리해주면 이제 5분의 1이 약분돼서 루트 xy 되는 건가요? 이런 모양. 그러면 x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곱하니까 25분의 1보다 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y의 최대값이 25분의 1. 근데 이제 이게 분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장 큰 값을 대입할 때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자, 역수 형태가 돼서 25를 좀 곱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10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원래 산술기하 평균은 힌트 되는 요소가 적다라는 것이 가장 풀이의 애로사항이죠. 양수, 곱, 합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곱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 이게 합곱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합곱 이런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산술기하 평균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가 좀 풀이가 상당히 좀 곤란해져 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문제 유형을 좀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될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좀 반드시 공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절대 빠뜨리지 말고 공부 착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fx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범위에서의 역함수 부분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와, 역함수. 근데 이제 반대되는 거죠. 역함수 원래 함수가 f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역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y에서 x로 가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조금 이제 f 역함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y의 범위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라는 얘기는 y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된 요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 이제 거꾸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역함수 할 때 f2를 집어넣게 되면 결과가 y 값이 이제 x 값이 번대를 이렇게 써야 되겠고, f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x 값이 가장 작을 때가 이제 원래 그래프에서는 0이고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역함수 표시하는 역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0하고 주어진 범위에서 역함수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이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합은 얼마예요? 2예요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함수식이 다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프 모양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관계 부분인 거니까 거꾸로 이렇게 좀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관계식 부분들
좀 생각을 해가지고 풀이를 좀 꼼꼼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개념적으로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살펴봅니다. fx a값은 0이 아니다. 그래야 이제 유리함수가 되겠다 뜻인가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보기 조건 모두 만족시킬 때 abc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bc는 실수다 되겠고, 유리함수인데 이런 부분이 나왔네요. 무지무지 재미난 표현인데 뭘까요? 자, y는 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 처리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두 그래프가 좀 만나는 좌표부터 일단 구해놓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x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 값이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뭘 풀어야 되는 거냐면요. 원래 유리함수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공부하게 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x분의 1과 가지고 할까요? 이렇게 좀 가지고 공부했을 때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 자기 자신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이꼴 마이너스 x 그래프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하면 자기 자신 그래프. 또 하나 더 있죠. 둘의 이제 교점인 0,0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돼 있는 대칭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대칭 이동하더라도 자기 자신 되는. 자, 근데요, 이게 항상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이 부분들도 평행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직선 방식,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 부분들이 이제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그런 식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되어 있는 것들은 교점을 구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뭐가 되겠다. 점근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의 점근선. 자, 이런 거를 좀 이용하게 되면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분모를 0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x는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니까 b 값은 3입니다. 이런 관계식 좀 얻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a분의 1인가요? a분의 1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y는 이꼴 a분의 1 처리되는데 이 값이 이제 y는 1입니다. 나온 거니까 줄줄이 이제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a 값은 1, 그럼 b 값은 3 이렇게 처리되겠고, 두 개 얻어졌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납니다 하니까 0을 대입해주면 되죠. 대입해주니까 b분의 c 이렇게 나오는데, b분의 c 나오는데 이게 이제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c 값은 0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했을 때 모두 다 더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을 4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론 공부해서 우리가 이론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다면 쭉 무슨 얘기죠? 이렇게죠. 이렇게 유리함수는 y는 이꼴 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0,0 이런 거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평행이동하면 이 부분들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한 직선식을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교점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점근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론학습 부분들에서 이제 정리가 좀 되어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또 나름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확실하게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머릿속에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자, 범위 주어져 있고 무리함수 대인데 최대값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인데,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렇게 3, 4분면 모양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x. 자, 좀 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도 그래프 모양이 좀 결정되어 있고 이게 좀 평행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평행이동을 x축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에서 a만큼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대략 좀 표시해 볼까요? a만큼하고 우리 이만큼이죠. 이러면 대충 그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a보다 작다. 작은 쪽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이 마이너스 6부터, 그러면 이렇게 좀 끝 잘라야 되겠죠?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잘라서 그래프 모양 이만큼 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때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이제 얼마를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2를 좀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a-2 플러스 2 결과가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a-2 결과는 1이다 되겠고, a-2는 이꼴 또 제곱해도 1이니까 a 값은 3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a 값 3을 구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최소는 어디서 갖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6을 좀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a 값이 3이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자리에다 대입하니까 이제 플러스 6 되겠고 더하기 2를 하는 건가요? 더하기 2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9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로 이렇게 좀 풀려나가겠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 마이너스 1 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최소값 마이너스 1 되겠고, 자, 그럼 이제 하나 알아볼까요? 자, 뭐 A 값을 구하라. A 값은 우리가 좀 3이라고 구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 했는데 A 값은 3이라고 구했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6에서 당연히 가겠고요. 그 결과가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되면 뭐 정답 뭐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역시 무리함수 그래프 최대 최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 모양에서 3, 4분면 형태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딱 표시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한다는 사실 역시 또 잘 기억해서 좋은 풀이법을 항상 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함께 합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첫 번째 숫자부터 마지막 숫자까지 사선시로 쭉 배열했을 때 과연 107번째는 어떤 문자가 옵니까? 물어봤습니다. A가 맨 처음에 나열되면 나머지 4개의 문자가 쭉 나열되게 되면 이제 4팩토리얼이 되겠고 4팩토리얼은 2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24를 좀 누적시켜 볼까요? B, C, D까지 해서 누적이 되더라도 곱하기 4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4, 46, 96개의 단어가 좀 나열되는 거죠. 자, 그럼 뭐 2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와, 그럼 거의 마지막 문제군요. 이 A로 시작한다. 그러면 3개의 문자가 되는 거니까 또 3팩토리얼이 되니까요. 6개의 문자가 좀 추가가 되게 되면 102가 되겠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자 좀 알아봐야 되는가요? 자, 현재까지 누적해서 어쨌든 102가 됐습니다. 6을 더 추가하게 되면은 108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B로 시작하면서 A로 시작하는 문자, 이제 그럼 2개가 또 더 추가되면 되겠고요. 그러면 현재 104 이렇게 되겠고, 이 B 그 다음에 시작되는 문자는 B는 좀 왔으니까 C로 시작되는 문자가 되겠죠. 2개 더 추가 이렇게 처리되면 106개의 문자가 나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번째 문자가 107번째 문제가 되겠죠. 이 B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뭐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D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D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럼 남은 문자가 A하고 C가 남았으니까 AC 이렇게 된 문자가 107번째 문자다라고 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와우, 계속 쭉 누적시켜야 되니까 EBD, AC 이렇게 찾아야 되겠네요. EBD, AC 3번의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A로 시작하는 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A로 시작하는 문자, 이렇게 뭐 일일이 좀 순서 있게 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4팩토리얼,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들이니까요. 뭐 꼼꼼하게, 나열된 문자들을 누적시켜가기만 하면 큰 무리 없이도 해결돼 가는 거니까, 이건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PQ 팀을 포함해서 6개의 팀이 아래와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PQ가 결승에서 만나겠다. 결승에서 만나려면 일단 이렇게 좀 가운데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P가 왼쪽이나 Q가 왼쪽이나 뭐 그냥 이제 곱하기 2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P를 뭐 왼쪽이다, Q를 오른쪽이다 이렇게 좀 정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곱하기 2 했으니까 이제 순서 바뀌는 부분 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결승에서 만나겠고, 대진표를 좀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진표 대진표 이 부분들은 뭐 조편성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라고 좀 생각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PQ를 자리를 좀 대충 하나 정해주면, 결국은 이제 6개의 팀을, 4개의 팀이죠. 4개의 팀을 좀 나눠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좌측에 올 수 있는 팀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4개의 팀 중에서 한 팀을 골라서 좌측에다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개의 팀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3콤비네이션 3, 이건 곱하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 나머지 3개의 팀을 또다시 좀 쪼개게 되면 이제 한 팀, 두 팀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 나머지 3팀을 3콤비네이션 1 해서 한 팀 갖다 놓고 나머지 2콤비네이션 2 해서 두 팀을 다른 곳에 놓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곱하기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는데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38, 24 해서 조편성하는 가지수가 이제 곧 대진표하는 가지수에 가는 거니까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대진표는 조편성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한다. 핵심적인 이론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 살펴봅니다. 집합 A, 무리함수가 되죠. 무리함수. 집합 B, 직선이 되겠죠. 교집합 개수가 두 개다. 그럼 얘기는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개수가 두 개다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무리함수 문제 풀이 특히 이제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를 풀어가라. 뭐 키포인트가 뭐 그래프 그려가는 게 문제 풀이의 키포인트죠.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이해하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x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해서 그렇다면 또 이 그래프가 또 일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일사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와, 요번에 좀 이게 지금 뭔가요? 기울기가 y는 이꼴 x 이렇게 된 그래프를 좀 평이동해서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들이 뭐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좀 1,1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그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어가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고 조금 평행이동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접할 때 이제 한 점 만날 때까지 좀 고려해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와우, 여기가 이제 1,1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그러면 0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호호. 그렇게 되면 K라는 부분들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숫자보다 작아요. 이렇게까지 좀 해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문제의 식에서 보게 되면 이 값을 지금 우리가 n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와우. m 값이 0이라는 부분은 뭐 자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접할 때 부분만 좀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루트 x-1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k하고 지금 이제 접할 때를 풀어가는 거니까 루트 x-1하고 이항시켜서 x 플러스 k-1 이렇게 좀 처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제곱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 x제곱 2배의 k-1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뭐 제곱해서 지금 써야 되겠죠. x제곱 2k에다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이걸 제로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지금 접할 때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판별식을 좀 살펴야 되겠죠. 2k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4k제곱은 뭐 지워지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4, 3 마이너스 12k 플러스 9가 되겠고 여기 보면 8k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되겠죠? 자, 여기 부분 이항시키면서 4k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됩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k 값이 얼마? 4분의 1 해서 구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접할 때의 값이니까 요 n 자리에 이제 결국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4분의 1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서 이제 값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m 값이 0이었으니까요. 뭐 결과는 뭐 4분의 1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역시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을 풀어갈지 지금 이제 그래프 모양 그리고 직선 그려서 답 모양이 이만큼 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프에서 이렇게 좀 정보를 얻어내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라는 사실들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리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풀어가는 핵심 키포인트다라는 사실 기억 꼭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22번 풀이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을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은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한 부분 다른 색을 칠하겠다. 확실히 뭐 구분해가면서 칠하겠다 이런 얘기죠. 가라의 영역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전제 조건 주어졌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가짓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칠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 거니까 가에 만약에 뭐 그 색깔이 세 가지 있는 거죠. A, B, C가 있다고 좀 하면 되겠네요. 자, 뭐 가에 칠하는 가지수 뭐 세 가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에 칠을 한다 뭐 두 가지를 칠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 이렇게 좀 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지수 구해가는 부분들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런데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색깔은 그러면 C 색깔 이렇게 하나가 좀 남아 있는데 자, 이제 이곳 나에다가 무엇을 칠했는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 칠을 할 때 칠하지 않았던 색깔 C를 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지금 이렇게 칠해진 상황에서 B를 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서 A, C 이렇게 돼 있다면 A, B 이렇게 돼 있다면 뭐 다에 칠할 가지수는 이때는 뭐 A 이렇게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 빼고 나면. 자, 근데 이렇게 똑같은 색이 돼버리면 여기 좀 칠할 때 이제 A를 칠할 수도 있고 C를 칠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자, 이곳을 이렇게 칠해 놓고 나서 나다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즉
가라를 칠했다고 했을 때 여기 칠한 가지가 3 곱하기 2 돼 있는데 나 다를 좀 칠할 수 있는 요 가지수를 보게 되면 위아래 조건 따지니까 곱하기가 몇 가지가 되죠? 세 가지가 되겠죠? 위에 한 가지, 밑에 두 가지 해서 합쳐서 세 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적은 6, 3, 18 해서 18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우. 이게 그냥 쭉 나머지 있는 가지수를 그냥 마구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좀 아니고 주어진 조건들. 와, 이게 지금 이 가라에 이미 색을 좀 서로 다른 걸 뭐 칠한다라고 이제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죠. 정해진 상태니까 이때 이제 색깔을 좀 제가 지금 나름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색깔 남은 거 A, B 칠했다라고 이제 미리 이렇게 정해두고 그죠? 미리 정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칠할까 좀 생각한 거죠. 이때 이제 나 부분들에 과연 무엇을 칠했는지에 따라서 다 부분이 결정돼 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점검해-가면서 뭐 수영도 그리듯이 좀 나열해서 좀 조사한 거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사실 자체를 좀 기억하게 되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또 풀이 가능한 건데 이게 그냥 막 공식에나 막 집어넣는 형태로 처리하게 되면 이제 풀이가 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풀이한 이 부분들 설명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한다. 함수식이 쭉 조져 있으니까 꼭지점 구하면 되겠죠? 근데 X축과 두 점을 만나는데 A점을 지난다 이렇게 되니까 A점 좌표가 필요하군요. A점 구하면 되겠죠? 뭐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A가 되겠고 주어진 식에 A를 대입해주면 2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해서 A점 꼭지점 좌표 그냥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또 B점도 그러면 구해야 되잖아요. 주어진 시 2X 공통구제면 X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2A 컴마 채로 이렇게 처리해서 B점을 좀 알았는데 그죠? 두 점을 OB, B라고 하겠고 A점을 칠하고 최고차가 마이너스 2차 함수 fx 그래프 만나는 점은 BC 근데 또 BC 길이가 4인가요? 그러면 C점 좌표는 그러면 또 2A 플러스 4, 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면 또 함수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fx 함수 만들어야죠. 최고차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 최고차는 또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처리했으니까 마이너스 쓰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2a 처리해주면 되겠고 x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들이 a, 마이너스 2a 제곱을 지나나요?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좀 지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 좀 a를 좀 한번 대입해 볼까요? fa a를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a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를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됩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럼 이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그러면은 문제에서 나왔던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인가요? 마이너스 2a 제곱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항시켜서 계산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4는 이꼴 4a는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a 값은 뭐 4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좌표들이 이렇게 쭉 좀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2분의 1에 BC 길이인데 BC 길이는 좀 4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자체가 A점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그냥 뭐 A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A 제곱해서 좌표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16에 32니까 높이가 32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와우, 숫자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넓이가 64 이렇게 돼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4 존재하죠. 됐습니다. 이렇게 뭐 좌표만 잘 표시해주면 결국은 풀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문제 볼까요? 꼭지점 좌표 A 좌표 구해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OB라고 했는데 뭐 O 원점은 되겠고 B점 구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2A, 이렇게 좀 구해가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점 A를 지나면서 최고차가 마이너스 2차 함수인데 BC 만나는 부분이고 BC 길이 주어져 있으니까 2A에 2A 플러스 4 되어 있고 자 마이너스 A 됐으니까 딱 됐고 그 다음에 A점 지난다라고 해서 대입해가지고 나온 결과 자체를 마이너스 2A 제곱해서 A 값을 구해간 거니까 그냥 산수를 좀 열심히 막 진행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좀 얻어집니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대신 이제 문자로 돼 있으니까요. 뭐 풀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당황하게 되면 이게 좀 산수가 좀 얼그러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산수를 좀 정확하게 잘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4번 살펴봅니다. x 0부터 2까지 범위 주어져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fx, gx 두 함수 그래프가 또 그림까지 완벽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형태하고 y는 equal x하고 만나는 걸 구해달라. 와, 그러면 이제 이게 y는 equal fgx라는 이런 함수하고 y는 equal x하고 이게 지금 이런 걸 좀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 gx가 f 역함수다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게 아니고 호호. 자, 이게 좀 그럼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뭐 좀 그래프를 또 이제 열심히 또 처리해서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려고 하는데 이제 gx 그래프 자체가 0과 1 사이하고 1과 2 사이에 함수식이 달라서요. 0부터 1 사이 대입해주고 1부터 2 사이 대입해주고 나온 결과들을 뭐 다시 대입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0부터 1을 좀 대입했더니 1부터 0으로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럼 함수식에도 1부터 0으로 이렇게 좀 대입을 해가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2에서부터 0까지 쭉 나오는 부분들, 2에서부터 0까지 쭉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뭐 1부터 2까지 대입한다. 1부터 2까지를 대입하게 되면 0부터 2. 그럼 0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온 모양들을 그려가야 되겠죠. 그럼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2까지 쭉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그럼 여기 뭐 절반 형태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y는 equal x 쭉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게 만나는 점들 이렇게 따지니까 뭐 근이 3개가 생기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아이쿠. 근 3개 구하는 게 아니라 근 3개 합을 구해 가는데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식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x값이 맨 첫 번째 이 식을 만들게 되면 기울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x, y절편이 2가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1부터 2분의 3 사이에 지금 식을 세워가려면 2분의 1 바뀌는데 2 바뀌니까 기울기는 4x가 되겠고 그러면 x절편이 1이니까요. 여기는 뭐 이걸래 가로를 여기다 치면 안 되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은 기울기가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되니까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이제 2,0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2 해서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직선 방식 만들었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y는 equal x하고 이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equal 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3x는 2 이렇게 처리해서 x는 3분의 2 해서 값을 하나 딱 구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해주면 이제 4x 마이너스 4하고 또 y는 equal x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건 또 얼마인가요? 3x는 또 4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x 값은 또 3분의 4 해서 또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또 뭐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8하고 x하고 만나는 거니까 5x는 8 해서 x 값은 5분의 8 해서 값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분의 2, 3분의 4, 5분의 8 모두 다 더하기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더하기 해주니까 2 더하기 5분의 8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5분의 10에다가 그러면 5분의 1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다행히 좀 마지막 산수는 조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수가 좀 3도 나오고 5도 나와서 좀 힘들 줄 알았는데 다행이죠. 됐죠? 자, 정답 5분의 18, 2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자체 y는 fg 합성함수한 결과하고 x하고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 그래프하고 y는 equal x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아간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 살펴가야 되는 점 좀 신경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가는 거니까 0부터 1 대입했을 때 1부터 2 대입했을 때 이렇게 해서 나눠풀이 하는 그 이유. 이제 x는 이제 g에 대입해야 되는데 g의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들, 그 결과를 좀 알아보겠고, 나온 결과를 알아보겠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모양. 됐습니까? 그 다음 y는 equal x 교점 찾을게. 근데 뭐 좌표 자체를 좀 구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직선 방식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놓고 함수식을 구해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풀이법이 돼가는 거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24번 합성함수 그래프는 시험 범위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나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학습해야 되겠고 그리는 방법 제가 좀 설명드린 그런 규칙들을 좀 보셔가면서 연습 충분히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5번 영생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와우, gx 주어지는데, 와, 점근선, 점근선 자체가 x는 t, y는 t 이렇게 된 점근선인데요. 와우. 무리함수 그래프, 와, t가 관련된데, x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군요. 그래프 자체가 좀, 조금 미지수가 돼 있어가지고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정수 t에 대하여 두 곡선의 교점 개수를 ht. 교점 개수를 구해야 된다. 결국은 뭐 그래프를 좀 정밀하게 잘 그려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또 결과가 좀 홀수가 되라 조사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요, 저기 t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 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범위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t 값이 양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근선 자체가 t니까 y는 equal x를 좀 생각을 해서 이쯤에 t를 이렇게 잡게 되면 이렇게 좀 t를 잡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t니까 대칭 구조니까 이쯤에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프를 좀 살짝 좀 그려볼까요? 대신 여기가 플러스 1 됐으니까 1, 3, 4분면 형태니까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게 되면 뭡니까? 마이너스 t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 더하기 t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t 값이 양수니까 t보다는 좀 작은 형태. 그럼 뭐 그래도 대략 그려가면 되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대략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마이너스 t 이렇게 좀 대입했을 때 그죠? 주어진 식 마이너스 t 이렇게 대입했을 때인데 0에서부터 좀 처리를 좀 진행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니까 쭉 그리게 되게 되면 즉 t 값이 0보다 클 때 ht 그거는 뭐 두 개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점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일단은 뭐 하나 좀 처리해 준 것 같고요. t 값이 0이 돼 버리면 와우 평행이동을 하나도 안 한 거죠. 이렇게 좀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교점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t 값이 그럼 0보다 작을 때 그래야 되는데 자, y는 equal x 역시 좀 표시해 가겠고 그러면은 요렇게 처리해서 tt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마이너스 t가 이제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t에서부터 그려가야 되는데 와 요거는 뭐 그림자 금방 그려갈 것 같습니다. 1, 3, 4분면 형태로 좀 이렇게 대략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좀 그려가는 이런 모양이니까 t 값이 0보다 작을 때 ht는 이건 0이 되겠고 t 값이 0일 때 ht는 뭐 한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t 값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개수가 좀 달라져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호, 무지 재미난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그 다음 과정이 여기서 좀 깔끔하게 끝나면 좋은데 h, t 하나만 한 게 아니라 h에 또 t 플러스 1, h에 t 플러스 2 이렇게 쫙 또 세 개를 계산했는데 결과가 또 홀수 이렇게 됐네요. 와, 그렇습니까? 지금 근데 대입해주는 요 값 자체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0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t 값이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아예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까요? 뭐 작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음수되는 거죠. 여기 t 플러스 2마저도 이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0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가 0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안 되겠죠. 0이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t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은 h-2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0이겠고 마이너스 1도 되겠고 자 여기가 0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처리돼서 요게 이제 1 되는 거니까 결과가 홀수다. 이게 이제 관심사항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t 값이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게 되면 여기는 또 마이너스 1이니까 0 여기 0이니까 1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양수일 땐 또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3 되는 거니까 이것도 또 답이 되네요.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t 값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은 1이고 여기가 양수니까 2 돼서 5가 되니까 이것도 또 홀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t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양수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6 되는 거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렇다면은 자, 문제에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다.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자, 정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값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세 개입니다.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틀에서 이제 문제가 어떤 것을 풀어가는지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역시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더군다나 교점 개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래프 모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고 그러면 유리함수는 역시 정근선, 무리함수는 시작하는 점, 그죠? 그리고 이제 일사분면 방향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서 이제 풀이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들을 뭐 수식으로 접근하겠다. 곤란하죠. 개수에 관한 건데. 그죠? 지금 좀 다시 살펴보게 되면 점근선 부분들이 TT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양수 부분들이 있고 그럼 마이너스 T에서 음수 부분에서 뭐 그래프를 그려가서 교점 개수 2개 뭐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거든요. t 값이 0이면 점근선이 x는 0, y는 0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것도 루트 x 그래프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1개 이렇게 되는 부분 되겠고 되겠습니까? 뭐 점근선이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점근선에 1, 3, 3년 그렸고 플러스 1 이렇게 그려가는 거니까 교점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니까 되겠죠? 0 이렇게 처리돼서 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유무리 함수는 그래프가 문제의 풀이의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사실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HT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어진 부분들이 홀수가 되는 부분들도 차분하게 0을 중심으로 좀 처리해가는 거니까요. 뭐 이게 마이너스 2 부분들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뭐 0, 뭐 t 값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쭉 범위를 쭉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한다라는 그런 사실만 좀 이해하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는 또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프 그려서 HT를 구하고 또다시 살짝 응용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제가 설명한 부분들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복습을 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5번 영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어려웠는데 복습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에 부분에서도 합성함수라든지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복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